준비가 됐습니다. 793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행이 나갔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공식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그냥 문제를 풀어내는 상황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취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얘기해야 되는 거 필기 잘 해요. 방정식의 정의가 뭘까? x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의 형태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때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우리는 근 또는 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품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근이나 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 대입하면 이거 성립해요, 이 말을 우리한테 어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x 자리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친구라고. 그럼 1차적으로 우리는 이런 풀이가 가능해요. 두 번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식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다. 그럼 x 자리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는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또한 한 번 더 x자리에다가 3을 그대로 대입하면은 3, 3은 9니까 18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완성이 되겠고, 쌤 지금 특별한 거 한 거 아니지? 여기 설명은 길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x자리에다가 둘 다 쏙쏙 넣어준 것 뿐이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식정리 좀 해볼까요? 양변에다가 2를 곱해줬더니 요런 모양을 띠겠고, 정리했더니 a-2b가 1이다. 여기도 정리했더니 3a 더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18이다.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됐죠? 그럼 뭐가 됐어 우리 눈앞에?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연립방정식이지. 중학교 2학년 과정. 그럼 양변 이거 여기다가 계수 맞추니까 여기 위에 식에다가 3 곱하면은 요렇게 되겠고, 위에서 밑으로 빼주게 되면은 7b의 값이 마이너스 21이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면은 a가 마이너스 5면 되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오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끝난 거야. 됐죠?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5 빼기 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지. 됐죠? 쌤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몇 가지다? 항상 한 가지. 한 줄뿐이야, 한 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근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자리에 얘를 대입한 식 하나 뿅, 얘를 대입한 식 하나 뿅. 그지? 그 지시사항 하나만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쌤 저 대입을 안 배웠는데요. 그러면은 대입한다는 거라도 써. 이 정도의 느낌인 거야. 대입을 했는데 저 연립방정식 그때 놀아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이거 못 푸는데요. 그럼 이대로는 가지고 와야지. 근데 재밌는 건 뭐야? 대입하는 과정이 중1 과정이야. 연립하는 과정은 중2 과정이고 이 문제는 중3 과정이고 다 녹아있어. 이런 느낌으로. 일단 첫 번째 얘기는 됐죠? 됐죠? 자, 그때 위쪽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간다. 이 차 방정식의 두 근이 m과 n일 때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일단 m과 n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배운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이 두근 m과 n을 만들어내려면은 기본적으로 식 자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여야 하지 않을까? 즉 x 빼기 m, x 빼기 n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한 전개했을 때의 x제곱의 개수도 여기에 써 있어야 돼. 그럼 방금 취합한 정보로 마무리를 지어보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고 x자리에 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하니까 식 자체가 요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겠고 이때 x제곱의 개수가 보이는 것처럼 2니까 요 앞에 2가 뿅 하고 붙어 있으면 돼. 그럼 무슨 문제로 다시 바뀌어? 이걸 전개하시오 문제로 바뀌어요. 편하게 갈게. 자, 근데 분수 싫잖아. 얘부터 계산을 할게요. 그럼 전개하면 뭐가 돼? 2x 더하기 1 그리고 x 빼기 3은 0이 되겠고 다음 줄 전개하면 어떻게 돼? 2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3은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거야 얘랑. a가 뭐야? 마이너스 5네요. b가 뭐니? 마이너스 3이네요. 끝. 똑같은 문제였지만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 보이지?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는 언제부터? 공부는 언제부터? 어디부터? 대표 문제부터.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극혐하는 활용입니다. 활용.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이 활용투성이거든. 활용투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줘야 하는데 무엇을 적응해준다? 무엇을? 그냥 문제 읽는 거를. 봐봐. N각형에 몇 줄 안 되지 이거? 그지? 천천히 읽어볼게 내가 같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개래.
그때 대각선의 개수가 77개가 되는 다각형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대. 근데 만약에 이제 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쌤 이거 정답이 안 나와요. 여기 지금 77개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77을 대입을 했대. 맞아? 안 맞지 않아? 왜? 왜 안 맞아? 대각선의 개수가 77개면 얘의 계산 결과가 77이었어야 되니까 식을 세울 거면 이렇게 세웠어야 하겠지. 그치? 그게 어디 써 있어? 한글로 문제에 꼼꼼하게 써 있어. 안 읽는 건 여러분들이야. 안 읽는 건 여러분들이라고. 왜? 어려웠으니까. 어려울 테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게 다야. 쌤, 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못 풀겠어요. 그건 질문해. 근데 여기까지 온 다음에 질문하는 친구들은 없더라고. 다시 쌤 얘기 잘 들어봐. 강의도 자꾸 그 생각을 해줘야 돼. 저희도 마찬가지. 내가 문제를 풀 때 뭐라고 지랄지랄 하는 이유. 아까도 보면은 필기를 멈추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냐면은 이해가 안 됐어. 가지고 와야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퀄 결국은 암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다는 것이 전체 모든 과정이 아니라 딱 한 줄이야. 한 줄. 근데 그 한 줄을 못 쓰는 게 문제라는 거야. 여기서 원하는 거는 좀 더 읽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한 줄이 필요한 거라고. 그럼 정리 다시 하면 n 곱하기 n 빼기 3이 2를 곱해주니까 15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기는 한데 얘가 기가 막히게 근데 14 곱하기 1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왜냐면은 2가 넘어갔을 때 77이 7 곱하기 11이잖아. 근데 어차피 n이 n각형이면 자연수 아닐까? 그러니까 몇 각형이면 돼 얘는? 14각형이면 돼. 그럼 식 자체가 성립을 해. 풀지 않더라도. 쌤 저는 찝찝해서 풀어야겠다? 풀어야겠다? 그럼 이거 풀면 되는 거고. 정리해주면은 14 곱하기 11에 마이너스 였다 붙으니까 n 빼기 14 곱하기 n 더하기 11은 0이 되겠고, 만족하는 n의 값은 14와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아마 적겠죠. 근데 위에 쪽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그 써져 있는 글밥들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좀 설득을 해볼게. 꽤 많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교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유명한 센이나 뭐 그런 교재들을 덜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쪽에 하는 방법들이 써있지 얼추. 그치? 근데 본인이 문제를 읽었는데 못 풀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서 문제를 풀어. 왜냐면 보면은 같은 글귀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보고 풀었다는 얘기는 이걸 모른다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걸 모르는데 이걸 보고 풀었어. 그럼 그 다음번엔 이걸 어떻게 풀 거야?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부하고 외워주는 게 핵심이어야 돼. 가볼까요? 원하는 게 뭐래?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써져 있습니다. 써있는 그대로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대.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존재한대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뭐가 있나? 1, 2, 3 됐죠? 10, 11, 12 연속하는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칸씩 커졌다는 게 포인트야. 1씩 그때 원하는 게 뭐래?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다른 두 수의 곱의 3배보다 24만큼이 작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은 수를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숫자를 3개를 저렇게 세팅을 하도록 할게. x와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저렇게. 됐죠? 이제 문제 다시 읽어. 그러면은 x와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중에 가장 큰 수가 뭐야? x 더하기 2고 그 가장 큰 수의 무엇을? 제곱이. 그러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이 맞지? 됐지? 중요한 건 얘가 아니야. 중요한 건 얘가 아니야. 중요한 건 얘가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라니까. 오케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포인트여야 한다고. 됐죠? 다시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이 다른 두 수. 누구야? 다른 두 수. 얘랑 얘지. 그치? 두 수의 곱에 곱하면 이게 되겠고 몇 배보다? 3배보다 24만큼 작대. 그리고 여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24만큼 작구나. 그러면은 빼기 24는 어때? 맞나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느냐가 중요한 거야. 다시 읽어볼까? 가장 큰 일단 숫자를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놨을 때 x 더하기 1, x 더하기 2가 됐고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다른 두 수의 곱의 3배, 두 수의 곱의 3배보다 여기보다 24만큼이 작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24만큼이 작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보다 작으면은 24보다 작은 게 두 식이 같아야 된다. 이런 느낌. 빨리 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다 곱씹어서 내용을 전달을 받았고 내용의 문제를 풀어내는 게 핵심이어야 한다고. 이제 여기서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돼? 근데 봐봐, 쌤이 얘기하는 거는 2줄이 나왔느냐야. 여기서 조금 잔소리 좀 더 해보면 2줄이 정확하게 구사가 됐어요, 선생님. 근데 그 다음 줄 해서 정답이 안 나와요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럼 1차적으로 궁금한 건 여러분이 세운 이 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궁금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틀렸으면 정답도 다르게 나오겠지. 이게 맞았으면 계산 실수겠지. 이게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를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여기 완전 제곱의 형태는 이 둘을 곱해줄 꼴이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고 우변은 그대로 3x 제곱 더하기 3x 빼기 2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변으로 싹 다 넘겨주면 2x 제곱 빼기 x 넘어오면 빼기 28은 0까지 정리가 되겠고, 됐죠? 2, 4, 7, 막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올바른 풀이가 만들어지겠지. 만족한 x는 4거나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세수는 4, 5, 6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다 더해주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805번입니다. 자, 볼펜 195개를 몇 명의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줬다. 학생 한 명이 받은 볼펜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이만큼 작다고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스킬을 보여줄게. 말이 어렵지만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지 하면 훨씬 쉬워지거든.
학생 수 몇 명으로 해볼까? 좋아요. 20명으로 한번 해볼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니 웃기지 않아? 근데 봐봐. 학생 수가 모두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 문제 그지? 세 줄밖에 안 돼 얘들아. 다시 읽어볼게. 볼펜 195개가 있는데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 거야. 어? 그지? 그렇게 했더니 학생 한 명이 받은 볼펜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는 이만큼이 작았대. 응? 그렇게 해서 학생 수를 구하는 건데 아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좀 약간 의문이 생겨.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방식인 거야. 그 방식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숫자를 잡아봤으면 좋겠어. 학생 수를 쌤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정답 예시에는 없지만 그냥 20명이라고 해보자고. 자 이제 해보자. 자 문제를 다시 읽어. 다시 읽어. 지금 학생이 몇 명 있다고? 20명이 있는 거야. 자 이제 문제 읽어볼게. 볼펜 195개를 20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맞지? 학생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볼펜의 개수가 학생 수,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야? 20명이잖아. 학생 수보다 이만큼 작대. 그럼 학생 한 명이 받는 볼펜의 개수가 몇 개야? 18개가 되겠지. 왜? 학생 수 20명보다 이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계산 취합하면은 18명이 될 거 아니야. 18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볼펜 개수는 어떻게 구해? 20명의 학생이 한 명당 몇 개씩 볼펜을 받은 거야, 현재? 18개를 받은 거잖아. 그럼 볼펜의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해? 학생 수 곱하기 한 사람이 받은 볼펜의 수를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해볼게. 이번에는 써져 있는 보기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23명 보이네요. 됐죠? 23명으로 한번 해볼게. 다시. 195개의 볼펜이 지금 쌤이 있는데 23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한 명 한 명 똑같은 개수를 나눠주려고 해. 여기까지 됐죠? 근데 학생 한 명이 받는 볼펜의 개수가 학생 수 몇 명? 23명보다 이만큼이 작대. 그럼 받는 볼펜의 개수가 몇 개야? 21개가 되겠지. 그럼 전체 볼펜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한 사람당 받는 볼펜이 21개일 때 몇 명이 받았어 이걸? 몇 명이 받았어? 23명이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23을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이걸 곱하면 195가 나오겠어? 그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야. 지금도 어렵니? 안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봐봐.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문제를 안 읽어서 그래. 못 읽어서 그러고. 근데 못 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니? 왜냐면 이거 한글이잖아. 문제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정답을 내려고 하는 문제랑은 또 다른 결인 거야. 근데 쌤이 지금 보여준 대입을 하는 방식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아. 활용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몰라요. 이런 느낌이거든 대체적으로.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작업이 필요해. 자, 두 개 쌤이 얘기한 거 21대랑 23명일 때랑 이해됐지? 자, 가볼게. 잘 봐. 간다. 잘 써요. x를 전체 학생 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학생 한 명이 받는 볼펜의 개수는 몇 개여야 할까? x 마이너스 2개가 되겠지. 그럼 전체 볼펜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네 둘을 어떻게 해? 어때? 똑같지? 숫자로 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지. 이걸 곱한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195가 나와야 하겠지. 그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95는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인수분해가 x 빼기 15 곱하기 x 더하기 13은 0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럼 만족하는 x가 15 또는 마이너스 1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학생 수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5명이 정답이었다는 거지. 이게 활용이 또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결론을 얘기해놓고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돼. 근데 결론이 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해가 되었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야. 그 상태가 어려운 거고. 오른쪽도 한번 더 가볼게요. 오른쪽은 정말 매우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공이 t초 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때 그 높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대. 어떻게 해요? 40t-5t의 제곱을 높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t초 후에. t초가 지났을 때의 높이 형태를 이렇게 표기를 하자고. 40t-5t 제곱.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더 읽어봤더니 이 공이 어디에 떨어지는? 어디에? 지면에. 지면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높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0이겠지. 왜냐면 지면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면을 기준을 높이 0으로 잡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높이가 0일 때 이 t를 구하라. 이게 다야. 이게 다. 예쁘게 정리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정리가 되겠고, 한 줄 더 마이너스 5t 묶으면 t 빼기 8은 0이 되니까 t가 0이거나 8일 때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8초 후가 되겠지. 원래부터 저기 때 처음에 지면에 있었으니까 쏘아 올리고 8초 후가 되겠죠. 얘는 쉽죠, 확실히. 자, 이번엔 813번입니다. 자,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것은 어떤 길이가 매초 1cm씩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매초 2cm씩 어떻게 되고 있고 라고 했을 때 몇 초 후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숫자를 넣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식인데 쌤이 여기는 x초 후라고 정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x초 후입니다. 그러니까 매초 1cm라는 얘기는 xcm가 되는 거고 매초 2cm씩은 2x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얘네 둘은 어느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x씩 줄어드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x, 늘어나는 길이는 2x였으니까 이만큼이 2x구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거 X 저게 너무 어렵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단이 서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저 X에다가 3을 넣어봐. 그러니까 봐봐, 3초 후의 넓이를 궁금해 하라는 거야. 그럼 매초 1cm씩 줄어들었으면 3cm가 줄어들었겠지. 3초였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원래 가로의 길이는 16이었는데 3cm가 줄어들면 몇 cm가 된 거야? 13이 된 거고 매초 2씩 늘어나는데 3초 후였으면 6이 늘어났으니까 여기는 6이 늘어나서 전체 높이는 18이 되겠지. 다시 봐봐. 쌤이 자꾸 대입을 하라고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야? 그래야 여러분이 읽는다고. 니네가 못 읽는 이유가 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게 왜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느껴져? 저게 몇인지 몰라서 그렇거든. 근데 그게 핵심인 거야. 저걸 모르니까 X로 놓고 문제를 풀자는 건데 그 방식이 문자로만 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숫자를 넣어보면 아까처럼 이해가 될 거야. 아까 우리 했던 연필 그 문제처럼. 됐죠? 그럼 이제 가볼까? 그럼 이 가로의 길이는 몇이야? 16 빼기 x고요. 이 세로의 길이는 뭐가 돼? 12 더하기 2x가 되겠지. 맞죠? 이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그래서 16 빼기 x 곱하기 12 더하기 2x의 계산 결과가 12 곱하기 16을 만족을 하고 싶다는 거라고. 결국은. 됐죠?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제곱 요거 먼저 했어요.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x 플러스 몇 번이? 16 곱하기 12 하면 22 32 192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반대쪽이 야이씨 왜 곱했어? 이씨 없어지는데 쏘리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0x고 마이너스 2x 묶으면 x 빼기 10이 되니까 x가 0이거나 10이 되겠죠. 몇 초 후였던 거야? 10초 후였던 거야. 근데 지금 둘 다 지금 봐봐 얘들아 정답이 10이라고 나왔잖아. 이거 공부할 때 10초 후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10초 후, 9초 후 11초 후 이 세 개를 숫자를 넣고 문제를 읽으면서 연습을 해줘야 돼. 해봐 한번. 알겠죠? 알겠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리 10초가 됐습니다. 정답은 자 얘는 쉽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뭐 어떤 나라 국기처럼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 빵꾸가 이렇게 세로선으로 x만큼 뚫어놨고요. 그리고 가로선으로 똑같이 x만큼 뚫어놓은 거 보이죠? 그치? 자 그럼 봐봐요.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이만큼 미룬 거야. 봐봐. 내가 쌤이 여기 있는 넓이를 이쪽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넓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지? 그럼 봐봐. 요거를 얘를 똑같이 이렇게 들고 내려올 건데 그대로 밑으로 만약에 샥샥 내려왔으면 거의 비슷한 라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쪽으로 만약에 붙였어. 그래도 이 가로의 길이가 그래도 20일까? 20이야? 20에서 어떻게 돼? 20 빼기 x가 되겠지. 그치? 여기 가로가 20 빼기 x지. 다시 얘도 그대로 가지고 와볼까? 비어있는 만큼 똑같이. 됐죠? 여기도 똑같이 비어있는 만큼 이렇게 했어. 근데 얘네도 그럼 x만큼 비어있는 거를 똑같이 여기 딱 내린 거야. 여기도 똑같이 내렸어. 그럼 이 세로의 길이는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똑같이 20 빼기 x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어떻게 구해? 바로 20 빼기 x라는 이 가로의 길이를 두 번 곱하면 되겠고 그 제외한 넓이가 289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x가 몇이어야 돼? 무조건 3이어야 하겠지. 이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특히나 그러니까 다른 공부들은 조금 공부 방식이 좀 다른 건 있잖아.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를 조금 더 케어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근데 뭐 수학은 뭐 연습 시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손에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용 문제이기도 하다 생각하거든. 근데 약간의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결국은 활용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바라는 부분이 문자화가 됐거나 아예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 뿐이라는 거야. 저도 이 말을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한 쌤은 이름 독해를 한 6, 7번은 읽었으면 좋겠거든. 읽어볼게. 근데 빠지는 게 있을 거야. 오른쪽 그린 것 같아. 야, 저거 안 써있으면 왼쪽 볼 뻔했어. 그래? 아니지. 저거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지워. 이건 의미 없는 얘기잖아. 두 정사각형의 넓이 보이지? 두 정사각형. 근데 정사각형이구나 인지하면 된 거 아니야? 맞지? 더 뭐 할까? 그럼 얘도 지워도 괜찮겠지. 두 없었으면 세 개인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충분히 그림으로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건 빼자. 이번엔 넓이 합이 50이니까 얘 넓이가 50, 얘 넓이와 얘 넓이를 합한 게 50이라는 거지. 그치? 우리는 그냥 합이 50이다 요거는 가지고 가야 되겠고, 이때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3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이 큰 정사각형의 길이 한 변에 3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거 왜? 왜? 쥐가 싫다고 안 되는 게 어딨냐? 왜? 왜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잖아. 왜? 돼? 된다고? 된다고?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가 7이 되니까 큰 게 될 수가 없잖아.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큰 정사각형 쪽에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여기가 몇이어야 돼? 지금 니네도 방금 그거 한 거 아니야? 3일 때 반대쪽이 7이라는 게. 그치? 지금 근데 3이고 반대쪽을 7이라고 잡는 게 맞았던 생각이야? 아니잖아. 그런데도 문제 없이 대답하잖아. 이런 게 포인트야. 중요한 거든 얘들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x니까 얘 넓이는 뭐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x였잖아. 얘 무슨 사각형이었어? 정사각형이. 물어보는 거 좀 대답해. 뭐야? 정사각형이잖아. 너 뭐야? x 제곱이 되겠고, 됐죠?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몇이야? 그럼 얘 넓이는 뭐가 되겠어? 계산하지 말고 10-x에 완전 제곱이 되겠지. 그 둘을 더한 게 뭐래? 그 둘을 더한 게 뭐여야 한대? 50이어야 한대. 그럼 전개해볼까요?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100-20x 더하기 x제곱은 52가 되겠고, 정리해주면 2x 제곱 빼기 20x 더하기 40 8은 0,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는 0. 그러면은 x 빼기 4, x 빼기 6은 0, x는 4 또는 6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몇이어야만 해? 6이어야 하겠지. 이게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플러스 수학 문제가 어려운 이유기도 해. 어려운 이유야 결국은. 읽고 풀면 돼. 근데 어찌 보면은 누군가는 쉽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문제를 대략 읽어도 이렇게 이거 이 문제야? 그럼 이렇게 풀면 되는데 하는 형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시험 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를 미리미리 읽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어차피 우리가 준비한 문제들 중에서 나오거든. 준혁이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시험 대비를 해서 한 문제들에 똑같이 나와 걔네들이. 응? 근데 문제는 그걸 풀 수 있냐 없냐는 거지. 일관되게.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일단 필기 살짝. 반지름이 R인 원에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2파이 R입니다. 넓이는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이에요. 이쯤 됐으면 조금 익숙해져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저 손도 못 대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별표를 치고 가지고 올 이유가 아니라 한번 숫자 같은 걸 넣어서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는 게 핵심이어야 하거든. 간다.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도록 할게요. 됐죠? 그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4cm만큼 늘렸더니 그럼 반지름이 뭐가 돼? R 플러스 4가 되겠고, 그때 그 넓이는 얘를 일단 어떻게 할 수 있어? 제곱하고 그리고 파이를 붙여요. 그랬을 때 처음 원의 넓이에 처음 원은 파이 R 제곱이었고 이거의 3배가 되었다. 그리고 안 끝났어. 다시 읽어봐. 처음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으니까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4cm만큼 늘려주면은 R 플러스 4가 되겠고, 그래서 제곱 파이 붙여주고 정리한다. 그럼 파이가 약분이 되겠고, 여기 전개하면 R제곱 더하기 8R 더하기 16이 3R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변으로 모두 다 이항시켜주면 0이 되겠고, R제곱 빼기 4R 빼기 8은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 어떻게? 하고 얘기해. 거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뭘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씁시다. A가 1, B가 마사, C가 마8인데 B가 마이너스 4니까 우리는 무엇이 가능해? B'이 마이너스인 걸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은 짝수 근해 공식으로 들어가면 공식 먼저 한번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것이고, 정리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안쪽에가 12가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계산 결과는 2뿔마 2루트 3인데 우리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2 플러스 2루트 3 양수값이 나와야 한다는 것까지.
준혁이 이번 주 거 방정식 부분까지는 채워. 이해돼? 앞에 밀려져 있는 건 채워놔요. 그럼 주말에 안 부릅니다. 숙제도 이번에 해온 것처럼 오늘부터 하시고 줘. 오케이? 오케이? 가은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쌤이 숙제하라고 한 그 범위인데 대표 문제 먼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종료하자마자 지금 이 시간으로 올릴 거거든. 그럼 30분 이내에 업로드가 될 거야. 인코딩 같은 거 하면은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는데 지장은 없을 거거든. 지금 가서 하는 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앞에 A 단계는 당연히 해놓으셔야 되겠고 A부터 먼저 한 다음에 오늘 숙제 먼저. 오케이? 그렇게 하고 앞에 쪽 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케어를 해야 돼. 그래서 가은이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요번 주부터는 토요일 날은 조금 보충하러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붙잡진 않을 건데 그래도 조금 정리는 하러 온다고 생각합시다. 토요일이 괜찮니? 일요일이 괜찮니? 토요일? 그 토요일로 최대한 잡도록 할게 그러면. 알겠죠? 처음부터 2차 방정식. 아니 2차 방정식 부분 들어간 거 밀린 것만. 2차 방정식 파트가 밀려 있잖아 지금. 맞지?